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윙어 플레이 메이킹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장의 지역을 구분하도록 할게요. 경기장의 사이드라인 지역은 와이드, 그리고 중앙은 센터, 중앙과 와이드의 사이는 하프 스페이스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팀이 공격을 할 때를 기준으로 상대 골대에 가까운 높은 지역을 하이, 그 중앙 지역을 미들, 낮은 지역을 로우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 9번 지역은 미들 하프 스페이스가 될 수 있겠고요. 3번 지역은 하이 센터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대학교 축구 대회에서 저와 제 친구가 주로 사용하는 득점 방법입니다. 장거리 루빙 스루 패스를 딸깍해서 상대 수비수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골을 굉장히 쉽게 넣는 방법입니다. 메인 플레이어는 빨간 팀의 10번 윙어 그리고 11번 윙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하면 반대 전환 장거리 루빙 수루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팀이 그 파란 팀이 공격을 하다가 수비를 성공해서 공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6번 선수가 공 소유권을 획득한 상황인데요. 이때 10번이 보통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이 자리를 10번은 6번에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우 와이드 에리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6번은 이 윙에게 패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윙이 공을 받으면 이 자리에서 공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윙이 공을 소유를 하게 되면 상대 5번과 8번 미드필더와 풀백이죠. 이 선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10번에게 압박을 하러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요 본인들이 원래 있던 공간을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공간을 노출하는 게 되므로 나머지 상대 선수들 4번, 2번, 6번, 3번 또한 조금씩 이 10번이 가지고 공을 소유하고 있는 와이드 지역으로 조금씩 당겨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팀 반대편 윙어 11번이 있는 와이드 지역은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11번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소유하던 10번이 이 5번과 8번을 탈압박하고 이 공간이 넓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팀 반대편 윙어인 11번에게 롱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팀 11번이 상대 4번과 이 롱킥에 대해서 경합을 할 때 유리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야입니다. 이 10번이 이 아래쪽 와이드 지역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으면 4번, 2번, 3번은 시야가 아래쪽 와이드를 향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1번이 이 뒤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침투를 출발하는지를 한눈에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11번에게 공간이 더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뛸 때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11번은 공이 날아올 때 직선으로 공이 날아오는 걸 전부 다 보면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과 2번은 애초에 시야가 이 아래쪽 와이드를 향하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 롱패스가
본인들이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많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야가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띠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 11번을 우리 팀 11번을 놓치게 되겠죠. 그리고 곡선으로 시야가 돌아가기 때문에 달리는 방향도 약간은 곡선으로 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선으로 뛰는 우리 팀 윙어 11번보다 뛰어야 될 거리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 이유로 11번과 4번이 경합을 했을 때 11번이 경합을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11번이 경합을 승리하고 공을 소유한 뒤에 슈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왼쪽 윙 10번입니다. 이 10번은 뇌지컬적으로는 롱패스 메이킹 각을 보는 시야 능력이 있어야 하겠고요. 피지컬적으로는 상대가 이제 풀백 그리고 미드필더가 압박을 올 때 공을 소유할 수 있고 탈압박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팀 반대편 윙어에게 정확하게 롱패스를 배달할 수 있는 킥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를 하는 11번이죠. 11번은 뇌지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지에 대한 오프더볼 움직임과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침투를 할지 그리고 어디로 침투를 할지에 대한 침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피지컬적인 측면으로는 이 롱킥을 3터치 이내로 컨트롤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3터치가 넘어가게 되면 상대 수비수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빠른 터치 수 이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을 주는 6번입니다. 6번은 뇌지컬적으로 이제 중앙 빌드업에 실패하면 사이드로 빌드업을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많은 이제 아마추어 미드필더 선수들이 공을 뺏거나 뭐 턴을 하거나 그럴 때 공을 뺏고 턴을 하고 나서 어디에 줄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 원래 공을 뺏기 전 그리고 돌기 전에 이미 내가 공을 어디로 줄 수 있을지를 먼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 압박이 강할 때 공간이 좁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제 조건들이 잘 작동을 하게 되면 롱패스 하나로 상대 수비 6명을 없는 셈 치고 1대1 기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거의 딸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 6명이 이 롱패스 하나에 6명의 수비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뇌지컬적인 측면과 피지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피지컬적인 측면은 엘리트 선수, 프로가 아닌 이상 아마추어들은 좀 증가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 컨트롤, 패스의 정확도, 그리고 패스의 세기, 그리고 주력, 민첩성, 드리블 등등 아마추어라면 굉장히 실력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뇌지컬적인 측면은 축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하게 축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고자 하면 점차 실력이 빠르게 늡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하게 되면 점점 실력이 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빈 공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슈팅을 할 때 팝포스트를 선택할 것인가? 니어포스트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의 수비 인원에 비해서 우리 팀 공격 인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내가 먼저 움직이고 상대가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서 상대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면 피지컬적인 측면과 뇌지컬적인 측면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피지컬이 좋은 것이 뇌지컬에 주는 이점이 클까? 아니면 뇌지컬이 좋은 것이 피지컬에 주는 이점이 클까?
생각해보면 압도적으로 후자가 이점이 더 큽니다. 결국 뇌지컬이 좋은 것이 피지컬에 주는 이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다마 트라우레와 토마스 밀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피지컬이 정말 좋은 아다마 트라우레가 피지컬이 좋지 않은 토마스 밀러보다 축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피지컬이 뛰어나지 않은 선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니에스타, 샤비, 뭐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피지컬이 뛰어나지 않은 선수는 정말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뇌지컬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이 11번의 전제 조건 중 오프 더블에 관련된 것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1번이 잘못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을 때 전제 조건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11번이 이 위치 1번 이 지역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번이 롱킥을 할 때 침투해야 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또한 이 4번의 시야에 잡히는 영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4번보다 뒤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번보다 뛰어야 될 거리도 많고 4번이 이미 한눈에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점에 공이 떨어졌을 때 경합에서 승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요 위치에 11번 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위치죠. 이 2번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4번의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고 있고 침투를 이 비어있는 이 넓은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4번보다 더 많은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4번이 21번이 언제 뛰는지도 볼 수 있고 더 적게 뛸 수 있으므로 이 넓은 공간에서 경합을 하기가 어렵겠죠. 이번엔 이 위치 3, 이 지역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 4번에게 시야가 약간 따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4번과 11번이 서로 뛰어야 될 공간이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3번 위치에서 이 빈 공간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이 날라오는 공의 방향이 본인의 뒤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시야가 없는 채로 공이 자신의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2번과 3번의 뒷시야죠. 여기로 이렇게 돌아서 침투를 하게 되면은 2번의 뒷시야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빈 공간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승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침투를 하는 것은 우리 팀의 스트라이커인 9번이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3번 위치에서 침투를 했을 때와 이 더 효율적인 위치, 이 0번 위치에서 침투를 했을 때 이 날라오는 롱패스를 첫 컨트롤하는 퍼스트 터치의 난이도가 조금 다른데요. 이 올바른 위치 0번에서 침투를 하게 되면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롱킥의 궤적이 이 패스 궤적 0번처럼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나의 침투 방향과 패스가 날아오는 방향의 각도가 크게 되겠고요. 이 위치 3번에서 이 지역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나의 침투 방향은 이 빨간 선처럼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롱패스가 이 패스 궤적 2처럼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0번 위치에서 출발했을 때의 각도보다 훨씬 더 각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침투 2의 공이 날아오는 방향이
조금 더 내 몸의 뒷방향에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0번 위치에서 침투를 했을 때보다 퍼스트 터치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0번 위치에서 침투를 했을 때와 3번 위치에서 침투를 했을 때 슈팅하기의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0번 위치에서 침투를 했으면 이 위치에 있게 될 거고요. 3번 위치에서 침투를 하게 되면 이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위치에서 공을 잡게 되면 그 침투하던 방향이 이렇게 이 아랫대각선을 형성하고 시야가 이런 방향을 형성하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3터치 이내에 왼발로는 니어포스트든 파포스트든 어느 곳이든 바로 쉽게 찰 수 있고요. 오른발로 니어포스트를 차려고 하려면 한 번의 터치 혹은 터치를 해서 공을 자신의 오른쪽에 갖다 두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의 왼쪽으로 돌아 뛰어서 그 슈팅을 하기 위한 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팝포스트를 차기 위해서는 그대로 컨트롤하고 이 보는 방향 그대로 슈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3번 위치에서 침투를 하게 되면 침투하는 방향이 이렇게 될 테니까 침투하는 방향이 이렇게 곡선을 띠면서 오게 되니까 몸의 방향이 이 왼쪽 골대를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0번 위치에서 뛰게 되면 몸의 방향이 이 골대 중앙을 향하게 되겠고요. 3번 위치에서 뛰게 되면 이 왼쪽 골대를 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고 슈팅을 빠르게 이어나가려면 오른발 니어 포스트는 바로 차거나 아니면 한두 번의 터치 혹은 내 몸을 공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려서 찰 수 있는데 약간은 느립니다. 그런데 왼발 니어와 팝포스트는 여기서 컨트롤을 하고 왼발로 차기 때문에 이미 공이 내 몸 기준으로 약간 왼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발 니어, 왼발 팝포스트는 편안하게 찰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발 팝포스트를 차려면 이쪽으로 차야 되는데 오른발로 차기 위해서는 내 몸을 공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더 돌려놓든지 아니면 공을 내 몸의 오른쪽으로 한두 번의 터치를 해서 옮겨놓던지 해야 오른발 팝포스트를 찰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말로 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면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0번 위치에서 침투를 했을 때 슈팅을 할 수 있는 선택지의 가짓수가 훨씬 더 많고 효율적입니다. 이 3번 위치에서 침투를 했을 때에 비해서요. 그래서 0번 위치에서 윙이 침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물론 3번 위치에서 침투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0번보다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죠. 따라서 이 넘버 11, 이 반대편 윙어 이 선수는 우리 팀 윙어가 공을 소유하고 있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이 상대 풀백보다 더 벌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 풀백이 가진 이 위치, 높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색 우각형 영역이 되겠죠? 너무 뒤로 가면 상대의 4번에게 보이고 뛸 거리가 길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전제 조건이 다 맞아떨어졌는데 이 11번이 개인적인 판단 혹은 나 이제 침투를 전력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11번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공을 소유하고 이 반대 전환을 하거나 우리 팀에게 패스를 연결해야 되는 10번에게 패스 옵션을 한 가지 더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반대 전환 패스 옵션을 하나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윙어인 11번이나
우리 팀 풀백인 5번이 요 위치, 이 포켓, 반대 전환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로 포지션을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으로 침투를 못하겠다면 스멀스멀 걸어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우리 팀의 풀백을 약간 불러서 올려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10번, 공을 소유하고 메이킹을 직접 하는 이 10번이 반대 전환 롱패스 판단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지역에서 공을 소유하면 상대 수비진이 해당 와이드 쪽으로 끌려오면 반대 와이드 공간이 넓어지죠. 그리고 공을 소유하고 탈압 밖에 킥을 할 수 있도록 포켓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찾아낸다면 반대 전환 롱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와이드 지역에서 공을 소유하게 되면 상대 5번과 8번 미드필더와 풀백이 압박을 하러 오게 되고 그들이 원래 맡고 있던 지역이 빈 공간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팀 9번이나 8번이 이 해당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나머지 수비진,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들은 어느 정도는 약간씩 이 10번의 공을 소유한 와이드 지역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1번에게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침투를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롱킥을 하기 위해서 10번은 공을 소유하고 탈압박해서 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포켓이라고 부르는데요. 포켓은 이 본인에게 근접한 상대들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꼭지점들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외심 영역입니다. 외심은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왔었죠. 이 A, B, C가 상대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상대 선수들이 이 외심에 있는 10번에게 달려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동일한 거리를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입장에선 8번이 가나? 9번 입장에선 7번이 가나? 해서 혼동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뭐 이런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에 있으면 7번과 9번에겐 가깝겠죠? 그런데 이 외심 부분, 이 부분에 있으면 7번과 9번에게도 멀고 8번과 11번에도 먼 아주 애매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포켓에 있으면은 상대의 압박이 가장 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켓에 있는데 상대가 압박을 하러 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버리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이렇게 이 포켓에 있는 10번에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원래 점유하고 있던 수비하고 있던 지역을 빈 공간으로 노출시킨 채 압박을 하러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 팀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혹은 2대1 패스를 통해서 압박을 풀어나가게 되면 이 7번의 수비는 실패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지옥의 이지선다에 걸리게 됩니다. 롱킥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압박을 해서 빈 공간을 노출할 것이냐. 그런데 이 10번이 모든 전제 조건을 판단을 근거를 내려서 이제 이 지역으로 진출을 했는데도 루빙 스루 패스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냐? 먼저 첫 번째로 반대편 윙어가 침투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윙어가 침투를 하지 않으면 롱패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10번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요 반대 와이드 지역으로 반대 전환 혹은 미드필더와 2대1 패스, 수비진의 백패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으로 들어갔는데 상대가 압박을 정말 좋은 타이밍에 빠르게 가해서 롱킥을 할 만한 여유 공간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롱패스를 하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미드필더와 2대1 패스를 하거나 수비진의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모든 전제 조건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10번 선수의 선택지는 2대1 패스, 백패스, 반대 전환입니다. 반대 전환은 아까 설명했던 요 11번 또는 5번이 이 포켓을 먹고 이 반대 전환을 하는 거죠. 먼저 로빙 스루 패스가 불가능할 때 10번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1번 미드필더 2대1 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켓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롱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10번은 이 앞에 있는 8번과 2대1 패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8번은 2대1 패스를 할 때 8번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대1을 받아주는 상황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대1을 받아줍니다. 이 2대1은 7번이 이 10번을 압박하면서 비워둔 이 빈 공간으로 10번이 돌아뛰면서 2대1을 받아서 공을 점유할 수 있고요. 이 공을 점유한 10번이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원래 이 와이드 지역은 10번이 있어야 되는데 10번은 지금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전진해서 나가고 있죠. 그럼 이 8번은 상대 8번과 5번이 비워둔 이 와이드 공간으로 침투를 해서 균등하게 공격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이 8번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했었죠. 그 두 가지 옵션 중 두 번째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번이 8번과 2대1을 시도를 했는데요. 해서 이 7번이 비워둔 뒷공간으로 돌아 뛰었습니다. 그런데 8번이 본인이 압박이 덜하고 이 와이드 지역의 빈 공간을 파악을 했다고 하면 8번이 직접 공을 잡고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빈 공간으로 8번이 공을 잡고 전진을 해 나가겠죠? 그럼 이 10번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8번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미드필더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미드필더 자리로 다시 달려 나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상대의 수비진보다 수적 우위를 내고 우리가 공격하는 모든 지역에 우리 팀 선수들이 균등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드필더와 2대1을 하는 것 말고 10번의 선택지 중에 백패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백패스도 두 가지의 옵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백패스 후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아군 센터백에 백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있어야 할 포지션인 이 와이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백패스를 했을 때 그대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압박이 강합니다. 근데 2대1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면 백패스를 할 수 있는데요. 백패스를 했는데 이 상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이 공을 받는 센터백이 롱킥이 되는 센터백이고 이 우리 팀 미드필더 8번이 이 10번을 압박하기 위해서 본인의 공간을 버려두고 나온 상대 8번과 5번이 있던 자리 그러니까 이 와이드 지역이겠죠? 이 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이 8번에 침투를 하면서 이 3번이 롱패스가 돼야 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노출한 빈 공간으로 8번이 이 와이드 지역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요. 이 롱킥이 가능한 센터백은 이 8번에게 롱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8번이 본인이 있던 미드필더 자리를 비우고 윙이 있어야 할 윙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10번은 백패스를 하고 롱킥이 날아가는 걸 보게 되면 8번이 비우게 될 공간으로 다시 움직여줘서 이 지역을 다시 촘촘하게, 이렇게 되면 결국 원래 8과 10번의 자리가 바뀔 뿐이게 되겠죠? 근데 10번이 백패스를 주고 뛰지 않으면 이 공간이 비고 상대 공간이 비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윙어가 어느 높이에 있건 이 와이드나 하프 스페이스, 이 사이드 라인 쪽에 있게 되면 이 옵션 1의 방법이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해당 지역에서 공을 소유하고 상대를 끌어오고 상대가 끌려오면 반대편에 빈 공간이 나고 반대 전환을 하면 그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상대는 뒷시야가 생기고 우리 팀은 완전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인 상대를 끌어오고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상대 뒷시야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이 10번이 어디에 있든지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중간 위치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높은 지역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지역에서는 직접 슈팅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